여러분, 나이가 들면 정말 인간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인 가면, 직장이라는 체면, 가족이라는 역할 속에서 숨길 수 있었던 것들이 은퇴 후 관계가 줄고 누가 나를 간섭하지 않게 되면 비로소 얼굴 위로 올라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추하게 변해가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 든 사람의 진짜 인격은 더 이상 사회가 감시하지 않을 때 드러난다. 젊을 땐 눈치도 보고 평가도 받지만 나이 들어선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않죠. 그때부터 진짜 성격, 진짜 인성, 진짜 인생의 결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 든 사람 99%가 모르는 나이 들수록 하게 되는 추한 행동. 이건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본 적 있나요? 자기보다 젊은 사람의 말은 다 틀렸다고 하거나 자식 세대에게 요즘 것들은 말이야 하며 세상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혹은 내가 옛날엔 말이야로 시작하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꼰대 같아 보이는지, 얼마나 타인에게 피곤한 존재가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이 늙어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몸이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늙는 건 스스로를 방치한 결과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저런 모습은 절대 나에게서 나오지 않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깨달음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늙는 것이 아닙니다. 늙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추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이미 그 1% 안에 든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깊어지는 사람과 나이를 먹을수록 추해지는 사람. 외모가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진짜 추함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조금씩 자신의 틀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그렇게까지 완고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 말만 옳고 내 방식만 맞고 다른 세대를 이해하기가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린 모르는 사이에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땐 안 그랬어. 그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우리의 세월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늙는 게 아닙니다. 다치는 순간 늙는 겁니다. 몸보다 먼저 늙는 건 마음이고, 마음이 늙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그 사람의 말투와 눈빛에서 다 티가 납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좀 예민해지셨어요. 괜히 불평이 많아지셨어요.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품격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품격은 배운 티, 돈의 크기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사라지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만들어집니다. 지위가 사라지고, 젊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나가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온화하고 품이 넓은 사람. 그게 진짜 멋지게 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이 변했다고 불평하고 젊은 세대를 비난하고 자신의 과거에만 머무르며 그땐 마리아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겉으론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마음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이 영상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무심코 하게 되는, 그러나 듣는 사람은 너무나 불편해지는 말과 행동들. 스스로는 전혀 모른 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닫게 만드는 그 추한 습관들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에이, 나는 아직 괜찮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진짜 추한 건 스스로 추하지 않다고 믿는 마음이니까요. 지금부터 나이 든 사람 99%가 모르는 나이 들수록 하게 되는 추한 행동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늙을 수 있는지, 세월 앞에서도 여전히 아름답게 남을 수 있는지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왜 상처만 남았을까?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스레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주름,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말. 어릴 때는 세상을 배우느라 듣는 시간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 세상을 살며 쌓인 경험이 많아져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죠. 사랑하는 만큼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언제부터인가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자신이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사랑했을 뿐인데 사랑과 간섭 사이의 얇은 경계. 60대 중반의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이에요. 회사 생활 힘들다길래 그만두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라 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말도 안 하고 나가버리더라니까요. 그 어머니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을 겪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저 인생의 선배로서 한마디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뭘 해도 결국 내가 틀렸다는 말로 끝나니까요. 그냥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대화에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사랑은 전달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으면 그건 결국 소음으로 남게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세대의 경험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는 이유. 나이든 세대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해봤으니까 너보다 더 잘 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폭력이 됩니다. 한 어머니는 딸에게 늘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나이에 벌써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어. 너도 이제 철들 때 됐다. 이 말은 어머니 세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세대에게는 억압으로 들립니다. 사회 구조, 경제 상황, 가치관이 모두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부모는 여전히 내가 겪은 세상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들어주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되면 관계가 무너진다. 한 심리상담소에서는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대화가 안 돼요. 내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항상 자기가 옳대요. 이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부모는 자신이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살면서 얻은 지혜를 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지혜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말 안에는 너는 아직 몰라, 나는 알아라는 위계의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합니다. 특히 인생의 방향을 고민할 때 누군가의 이해가 간섭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도 듣지 않고 여전히 말만 한다면 세대 간의 거리는 결코 좁혀지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모 씨는 두 아들을 뒀습니다. 첫째는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고 둘째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김 씨는 그 이유를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애들한테 늘 이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한 번도 그래, 내 생각은 어때? 물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너네 그렇게 생각했어? 이 질문을 던지면 잔소리는 대화로 바뀌어요. 잔소리의 반대말은 침묵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존중이 담긴 말은 아무리 길어도 잔소리로 들리지 않죠. 그렇지만 존중이 빠진 말은 단 한마디라도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걸까? 심리학자들은 노년의 잔소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이 줄어든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사람은 자기 말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즉, 말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된 자녀에게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여전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려 합니다. 결국 잔소리의 근원에는 사랑보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외로움과 섞일 때 그 말은 따뜻함 대신 피로함을 남깁니다. 진짜 어른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가르친다. 조용한 어른은 그 자체로 품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옳다 말하지 않아도 삶의 모습으로 옳음을 보여줍니다. 한 80대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면 고생했지, 수고 많다, 이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 한 번도 저한테 간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 앞에서는 저절로 더 잘하고 싶었어요. 사람은 통제당하면 반항하지만 존중받으면 스스로 변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힘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결국 오래 기억된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좋은 어른으로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보다 미소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결국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조언보다 공감을 선택했고 가르침보다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식들은 깨닫습니다. 엄마는 잔소리 안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길 기다려준 거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그 조용함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은 사랑을 키우는 연습이다. 나이가 들수록 입보다 귀를 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단순히 말을 줄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말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자는 뜻이죠.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대신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이해를 통해 위로받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이제는 말보다 눈빛으로 사랑할 시간. 젊을 때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나이가 들면 눈빛으로, 행동으로, 온기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표정을 보고 오늘 힘들었구나 알아채는 사람. 말보다 미소로 위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가장 존경받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은 말을 덜 해보세요. 대신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그 짧은 순간이 잔소리 100마디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남의 인생에 참견하며 조언인 척하는 행동.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죠.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기준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을 모두에게 강요한다는 겁니다. 내 때는 말이야. 그런 건 다 소용없어. 그렇게 해봤자 후회해. 이 말들 선의로 하는 말 같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숨이 막힐 정도로 부담스러운 잔소리입니다. 자신은 조언이라 하지만 상대는 비난으로 느낍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30대 직장인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근해서 부모님 댁에 가면 아버지는 늘 제 인생을 평가하세요. 연봉은 왜 그 정도냐? 결혼은 언제 하냐? 저축은 얼마나 했냐?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존재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에요. 조언이라지만 결국 잔소리죠. 문제는 이런 잔소리가 대부분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젊을 때 쌓은 경험이 불변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한 6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근성이 없어. 내가 너희 때는 하루 14시간씩 일했어도 투덜거리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다릅니다. 그 시절엔 일만 하면 되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마음의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경험은 조언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후배, 친구가 잘 되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진짜 어른은 조언보다 경청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조언은 잔소리로 변하고 공감이 없는 충고는 상처가 됩니다. 어떤 70대 어르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젊은 애들 말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손자가 그러더라. 할아버지는 제 얘기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 말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말이 많아지고 듣는 귀는 닫힙니다. 그러나 품격 있게 나이 드는 사람은 자신의 말보다 타인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이기도 하죠. 내가 너 몇 살인데 나이를 권력으로 쓰는 태도. 한국 사회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 많잖아. 이 한마디는 마치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면허증처럼 쓰입니다. 하지만 나이는 경험의 수이지 지혜의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자존심이 커집니다. 회사나 동호회, 교회 같은 곳에서도 이런 풍경은 흔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말의 우위를 차지하고 젊은 사람의 의견은 어리다는 이유로 묵살당합니다. 한 4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내면 꼭 60대 임원이 그러세요. 내가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안 했어. 결국 아무도 새 아이디어를 안 내요. 그냥 침묵이 편하니까요. 그렇게 조직은 늙어가고 사람은 멀어집니다. 나이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나이로 존중을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 진짜 존경은 세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젊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70대 한 여성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나보다 똑똑하고 새로운 생각이 많아요.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지혜의 증거입니다. 반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라는 말은 스스로를 과거에 가두는 주문과 같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현재의 세상과 단절되고 있는 거죠. 품위 있는 노년은 존중을 요구하지 않아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존경은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말, 열린 태도,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세상과 사람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불평하는 행동.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엉망이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나라 꼴이 왜 이래. 이런 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오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 삶은 그 불평에 갇혀 점점 메말라갑니다. 70대 한 남성은 카페에서 매일 친구들과 정치 이야기만 합니다. 그들은 커피 한 잔을 두고 하루 종일 세상을 욕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점점 표정이 어두워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면 화를 내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불평은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근원에는 비교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우리 때는 이렇게 안 됐는데 왜 나만 이렇게 늙었나. 이런 비교는 결국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 품위 있는 사람은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요즘 세상도 나름 괜찮아. 예전보다 병원도 좋고 기술도 발전했고 젊은 사람들도 꽤 멋져. 이런 말 한마디는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와 불평의 렌즈를 끼면 세상은 늘 불만스럽지만 감사의 렌즈를 끼면 같은 하루도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고집과 완고함을 신념이라 착각하는 행동.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바꿀 생각 없어. 이 말은 많은 노년층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세상과의 소통을 막는 벽이 되곤 합니다. 어떤 60대 남성은 자녀가 아빠, 스마트폰으로 송금해요라 하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그런 거 안 믿어. 직접 가서 해야지. 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다 그렇게 해요. 당신이 너무 불편하게 사는 거야.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틀렸단 말이야.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방식이 틀릴 리 없다는 완고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고집이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녀는 대화하기 싫어지고 친구들도 불편한 사람이 되어 점점 멀어집니다. 어떤 70대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랑 연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만 뒤에 남게 되니까요. 진짜 어른은 고집을 버리고 배움을 선택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 알려줘. 이 한마디는 관계를 살리고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비난과 냉소로 무장하는 행동. 많은 노년층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비난으로 바꿔 표현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누가 알아주기나 해? 괜히 잘난 척하는 거 보니 보기 싫네. 사실은 그 속엔 나 좀 봐줘요, 나 좀 이해해줘요 라는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60대 여성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손주가 안 오면 서운해서 괜히 며느리 탓을 해요. 요즘 애들은 외위가 없다 하면서요. 근데 사실은 외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난의 말 속엔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냉소의 미소 속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드는 사람은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외로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조용한 하루도 괜찮아. 오늘 커피 한 잔이 행복이네. 이런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그 빛은 자기 자신과의 평화에서 나옵니다. 나이 들어 추해지는 건 주름이나 흰머리가 아닙니다. 남의 인생에 참견하며 조언인 척하는 행동. 선의로 포장된 폭력.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세상을 오래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는 태도로 번질 때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때는 그렇게 안 했어. 이런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 이상 조언이 아닙니다. 그건 지배의 언어가 됩니다. 사례 1. 아버지의 충고는 아들의 상처가 되었을까? 한 30대 남성이 상담 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제 인생에 간섭하세요. 취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집 살 때도 다 간섭하셨죠. 아버지는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라고 하지만 저는 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남성의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철학은 늘 내가 옳다는 확신 위에 있었죠. 아들은 자신을 존중받지 못한 채 늘 판단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겪어봐서 알아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의 밑에는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너는 아직 미숙하고 나는 완벽해.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상대의 삶을 평가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불안과 통제욕이 섞인 감정 표현이죠. 사례 2. 그건 아닌데. 무심한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50대 주부 박모 씨는 딸이 결혼 후 가정을 꾸리는 것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딸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조언해요. 근데 요즘은 딸이 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녀는 자신이 딸을 걱정한다고 생각했지만 딸은 엄마는 내 인생을 부정한다고 느꼈습니다. 엄마의 조언은 사랑의 형태로 포장된 비난의 칼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제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해요. 위로받고 싶었는데 늘 평가만 들은 느낌이에요.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부모와 자식, 선배와 후배, 혹은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조언형 잔소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인생에 투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틀렸을 리 없잖아. 이 심리는 일종의 존재 확인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시대의 가치, 사회구조, 경제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 경험을 현재의 잣대로 들이댑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답답함을 느끼죠. 조언과 간섭의 경계선은 공감이다. 조언이 간섭으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공감이 사라질 때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듣지 않고 그저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순간,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진짜 조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선택했는지 궁금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아는 걸 나눠줄게. 이건 강요가 아닌 제안입니다. 이건 위계가 아닌 평등의 대화입니다. 사례 3. 들어주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딸이 웃기 시작했다. 한 60대 어머니는 이런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엔 딸이 힘들다고 하면 바로 내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때는 말이야, 나도 그렇게 힘들었어. 근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항상 자기 얘기만 해?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녀는 그날 이후로 듣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라는 말을 해줬죠. 그랬더니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이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구나. 이야기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진짜 조언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힘에서 나온다. 조언 중독의 부작용, 관계의 단절.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밀어내는 힘이 바로 조언 중독입니다. 조언은 상대에게 넌 틀렸고 난 옳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이고 그냥 아예 말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관계의 단절은 말이 아니라 소통의 필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멈춘 자리에서 관계가 회복된다. 한 70대 남성은 손자와의 관계를 회복한 계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자가 게임만 하면 화가 났어요. 공부나 하지, 쓸데없는 짓만 한다고 잔소리했죠. 근데 어느 날은 그냥 옆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그거 재밌냐? 그랬더니 손자가 처음으로 저한테 웃어줬어요.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언보다 중요한 건 관심이더라.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야. 조언을 멈추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조언을 멈추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딸이 전화를 먼저 걸고 손자가 먼저 찾아오고 후배가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그들은 당신을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줄이는 법 말보다 표정을 바꿔라.
조언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정과 태도에서도 조언은 묻어납니다. 상대가 말할 때 눈썹을 찌푸리거나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비판의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 말을 줄이기 어렵다면 먼저 표정을 바꿔보세요. 그냥 웃으며 그렇구나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는 어른의 말. 진짜 어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 이 말들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존중, 신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 조언을 통해 누군가를 돕는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들의 인생을 믿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입니다. 결국 조언이 아니라 존중이 남는다. 나이 들어 품격 있게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조용함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은 사람의 방식이 틀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 때는 말이야 대신 요즘 세상은 참 다르지 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담긴 여유. 그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나이 들어 추해지는 첫 번째 습관은 결국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불안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그 대신 마음이 넓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건 이렇게 해야 해라는 조언이 아니라 나는 내 편이야 라는 한마디입니다. 지나친 비교와 조언. 내가 너보다 잘 안다는 착각.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만 할 땐 말이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세상 버텨내겠어? 이 말들 정말 선의로 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쩐지 숨이 막히고 자신이 평가당하고 있다는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조언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이 차이를 잘 모릅니다. 조언은 누군가를 바로잡으려는 시선이고 공감은 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시선입니다. 60대 박모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회사 일로 힘들다고 하길래 그만두지 말고 참고 버텨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그 아이는 단순히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해결책을 들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많은 부모 세대가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 견뎌온 경험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불안이나 불합리함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야말로 세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언은 줄이고 공감을 늘려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하는 일이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벽을 세우는 순간입니다. 70대 이모 할머니는 손주와의 관계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손주가 휴대폰만 붙잡고 있으면 그걸로 뭐가 남니? 라고 한 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그걸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참 부끄러웠어요. 이처럼 나이 들어서 조언을 남발하는 것은 사실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비교와 충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그 나이에 결혼했는데 너는 왜 안 하니? 그 나이에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나는 아픈데도 일했어. 요즘 사람들은 참 나약해. 이런 말들은 상대를 위한 말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옳았다는 확신이 필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 확신이 강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조언은 줄이고 이해는 늘리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 있는 나이 듦입니다. 한 사회복지관 상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분들 중에는 자기 자식이나 며느리,
손주에게 내 말 안 들으면 인생 망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로 인생이 바뀐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관계만 멀어지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기 삶을 살아내는 모습. 그게 젊은 세대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는 태도. 그때가 좋았지라는 덧.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머무르는 겁니다. 내가 젊을 땐 말이야. 그때가 진짜 인생의 전성기였지. 지금은 아무 재미도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의 자신, 사회에서 인정받던 때의 자신,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시절의 자신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퇴물이라 여기며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과거에만 머무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젊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젊습니다. 반대로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이는 숫자 이상의 무게가 됩니다. 예를 들어 60대 김모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땐 부하 직원들이 나를 형님, 형님 하면서 따랐죠.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찾지 않아요. 괜히 동창 모임 나가서 내가 그때 이런 프로젝트 맡았었지 자랑만 하다가 분위기 싸해지고 돌아오곤 했어요. 나도 그게 추한 줄은 알죠.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더라고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어느 시점엔 내가 한때는 괜찮았는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만 매달리면 현재는 텅 비어버립니다. 과거의 영광은 아름답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추억에 머무는 능력이 아니라 추억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새로운 관계도, 새로운 인생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70대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퇴직 후엔 이제 내 시간이구나 했는데 막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싶었죠. 그분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젊어집니다. 그게 일이든 취미든 사람 관계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추하게 늙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름답게 늙는 사람은 과거를 품되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괜찮아. 이 한마디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진짜 품격 있는 나이 듦이란 늙지 않고 깊어지는 사람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더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점점 낯설게 느껴질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늙을 것인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하게 늙는다는 말을 듣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고 주름을 펴고 좋은 옷을 입으려 애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추함은 겉모습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건 태도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지만 마음의 주름은 태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주름은 단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옛날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몰라. 나도 예전엔 인기 많았지.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주 나온다면 이미 마음의 나이는 세월보다 훨씬 늙은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대단하더라. 그거 나도 한번 배워볼까? 나도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는 먹어도
마음은 늘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품격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70대 김순자 씨는 매일 아침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카페야라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남들이 뭐라 하든 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그 말에는 단단한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멈추지 않는 사람, 세월을 탓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그게 진짜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많은 사람이 젊은 시절의 나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지금의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름진 손으로 커피를 내리고 느린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 안에 감사와 여유가 있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늙음입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나이 들매 품격.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집니다. 친구도 줄고 연락도 뜸해지고 가족 외엔 대화할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을 조종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신도 모르게 추한 늙음으로 변해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을 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누군가를 통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은 혼자 있어도 고요하고 함께 있어도 따뜻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는 건 돈도 학벌도 아닙니다. 오직 태도입니다. 내가 옳다는 말 대신 그럴 수도 있지를 말할 수 있는 태도. 요즘 사람들은 이상해 대신 나도 한때는 그랬지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나이 들매의 시작입니다. 존경받는 어른과 피하고 싶은 어른의 차이. 누군가를 떠올릴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분은 나이 들어도 참 멋있어. 그분은 나이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더라. 둘 다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건 나이보다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한마디에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반면 피하고 싶은 어른은 자신의 과거를 무기처럼 휘두릅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틀렸어.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결국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존경하는 건 권위가 아니라 따뜻한 이해입니다. 진짜 멋진 어른은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귀로 세상의 변화를 듣고 타인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 그게 바로 나이 들어도 사랑받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나이 든 후 진짜 행복은 비움에서 온다. 젊을 때는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지만 나이 들면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쌓을 때가 아니라 비울 때입니다. 비운다는 건 단순히 물건이나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잣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그건 내 방식이 더 낫지. 이런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60대 박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옳았다는 생각을 놓는 거였어요.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애들이랑도 친구랑도 다시 웃을 수 있더라고요. 비움은 곧 여유입니다. 그 여유는 겉모습보다 훨씬 큰 매력을 줍니다. 주름진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건 넉넉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노년은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사람은 혼자 늙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손주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고 있을까? 고집스럽고 비난만 하는 어른일까? 아니면 듣고, 이해해주고, 다정한 미소로 곁에 있어주는 어른일까? 나이가 든다는 건 세상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품이 넓은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건네는 한마디. 혹시 지금 영상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도 저런 말 자주 하는데. 나도 요즘 애들 보면 답답하던데. 괜찮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건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젊음에 있지 않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조언 대신 공감으로, 비교 대신 이해로, 과거의 자랑 대신 현재의 감사로, 그렇게 단 한 걸음만 달라져도 당신은 이미 멋진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불편하셨나요? 사실 이 주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우린 모두 언젠가 나이를 먹고 그 나이 속에서 변화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추한 건 나이와 함께 굳어지는 마음입니다. 세상 탓만하고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옛 영광에만 매달려 사는 그 태도 말이에요. 진짜 멋진 노년은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고 인정할 줄 알고 새로운 걸 배우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아니라 품격이 쌓여갑니다. 한 시청자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젊을 땐 외모가 인생의 얼굴이었다면 나이 들어선 태도가 내 얼굴이더라. 참 공감이 되죠. 결국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는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내 세월을 쌓아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요즘 스스로가 예전보다 짜증이 많아졌다고 느끼시나요? 말이 자주 날카로워졌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진 게 아니라 굳어지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당신의 노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진짜 변화를 믿는 분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남고 싶은 분들, 겉모습은 늙어도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게 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꼭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이 나이와 함께 더 깊어지고 당신의 얼굴이 세월 속에서도 더 따뜻해지길 오늘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눌게요.